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흑석동 개포동발 전세가 폭락, 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의 폭락, 그 원인은 뭐 일단 고금리,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증가,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뭐 대표적인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자면 뭐냐면 2020년, 2021년에 많은 젊은 영끌하신 분들이 전세 살다가 다 매매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매로 너무 많이 돌아서다 보니까 전세 시장의 수요가 많이 감소됐다. 전세 시장의 체력이 약해졌다. 자,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전부 다 매매를 해버렸다라는 거지. 전세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이 매매로 갔다. 분명히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의 폭락이 서울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폭락이 더 충격파가 큰 것은 강남의 전세 가격이 기존에 셌기 때문에 낙폭도 크다라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보증금을 들고 있다가 빼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보증금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될 때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전세난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바로 낙폭이 클 때, 많이 이 낙폭이 큰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강남이라는 얘기죠. 자, 보시죠. 일단 개포동 DH 아나힐스. 자, 전세가 여기 전세 가격을 보면 2021년 9월 달 이때가 이제 임대차 갱신 계약하고 그럴 때죠. 18억 5천까지 갔어요. 18억 5천. 그 전에는 한 12억까지 가다가 18억 5천을 갔어요. 이게 너무 변동폭이 좀 심해요. 그러다가 16억 17억 거래되다가 최근에 11억 5천, 11억 이렇게 거래됐단 말이야. 전세 가격이 한 5억씩 떨어졌어요. 34평인데 개포동의 DH 아나힐스. 자, 그러면 작은 평수 한번 보시죠. 25평도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10억 3천 정도, 뭐 8억에도 거래된 것도 있는데 한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자, 문제는 이게 10억, 11억에 거래된 게 11월 달이죠. 11월 달. 그런데 지금 여기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죠. 개포 차이 프레지던스. 여기서 이제 한 3,300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 이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지금 34평이 11억까지 떨어졌어요. 11억, 15억 가던 게 11억, 4억 정도 떨어졌고 24평을 보시죠. 24평이 보면 한 6억 3천, 1월 8일, 2023년 1월 8일에 거래된 게 6억 3천, 그 다음에 1월 16일에 거래된 게 5억 8천, 자, 이 정도, 6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가 지금 한 25평이 한 6억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 갔었냐? 12억까지 갔어. 반토막 났죠. 자, 그러니까 12억에 났다가 6억 떨어지니까 6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돌려줄 돈이 없죠. 자, 그러면 급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매매가 23억 같던 게 18억 5천, 한 4억 5천 정도 떨어졌죠. 한 4억 5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급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전세 이제 갱신 계약을 하거나 전세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평균 한 12억, 평균 10억에 뭐 11억, 12억 그렇게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6억이니까 4억씩 빼줘야 되겠죠. 못 빼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단지는 DH 아너힐스 여기도 아까 봤던 데고. 자, 레미안 개포르체 하임 아파트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전세가가 16억 가던 게 10억 한 6억 떨어졌네요. 자, 그 8억 8천짜리도 있고 9억도 떨어졌어요. 7억 정도 떨어졌네요. 전세 가격이 한 7억 정도 떨어졌어요. 34평. 이거 신축이에요. 자, 개포동의 신축급 아파트 34평이 9억이다. 자, 9억이면 잠실하고 똑같아요.
잠실보다 더 싸기도 하고 현재는 10억도 가니까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 자, 급락하는 원인은 바로 이렇게 주변에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급락을 하고 있다. 자, 25평 한번 보시죠. 26평 있네요. 자, 26평 1월 27일에 거래된 게 7억 8천, 1월 16일에 거래된 게 7억 7천, 그 다음에 7억 2천 정도, 7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7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역시 이것도 한 12억, 한 5억 정도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기다리면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역전세를 만났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게 당분간 오래 간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이 5%밖에 못 올리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게 4년간 간다라는 거야. 4년간. 이런 시세가 앞으로 4년 동안 간다. 주변에 또 입주 물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개포, 주공, 7단, 여기 이제 구축이죠. 자, 구축도 떨어져요. 구축도 한 6억 5천 가던 게 한 4억까지.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강남에 사는 게 사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구축도 깔끔하잖아요. 자, 이런 아파트에 사시면 되죠. 4억이면 34평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것을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뭐 경외심으로 볼 것도 없어요. 요즘 뭐 전세 웬만하면 뭐 4억, 5억이잖아요. 뭐 신혼부부들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집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등촌동에 뭐 조그만 17평짜리 주공 아파트 뭐 그런 걸 6, 7억씩 샀잖아. 그런 거 사지 말고 이런 데 전세 들어가서 신혼부부 들어가서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강남이고. 그죠? 들어갈 때 또 요즘은 뭐 세입자가 갑이잖아요. 집 싹 다 고쳐달라고 하고 4억, 5억에 이런 데 전세 들어가 사셔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역세권이고. 그죠? 강남에 있고. 자,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이런데도 이거 지금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7억 7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뭐 부자 아파트 아니에요. 학군도 좋은 아파트. 그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자, 이런 떨어진 가격들이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자, 지금 최근에 가장 뭐랄까요,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올해 가장 관심 포인트가 강남의 전세값 폭락이에요. 봤듯이 그냥 반토막 나고 있잖아, 전세값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반토막 안 나고 있거든요. 반토막까지는 안 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자, 흑석동부터 보시죠. 흑석동도 이제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리버파크 사이 여기죠. 여기가 한 1770가구가 입주하면서 주변의 전세 가격을 다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부터 보시죠. 롯데캐슬, 에드폴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뭐 한 10분 거리 되나요? 자, 여기도 최근에 전세 가격이 6억 8천. 자, 8억도 찍었어요. 근데 6억 8천 떨어지고 최고가는 11억까지 갔어. 그죠? 강남보단 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억 이상 갔던 고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5억 5천까지 떨어졌어. 거의 반토막 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융자가 좀 더 낀 경우가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요즘 뭐 세대 분리형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로 봐서는 일단 평균 가격은 한 6억 8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흑석동 한강 센트럴 2차 2012년 12년 차 약간 구축이죠. 뭐 준신축급. 여기도 9억 가던 게 5억 3천. 그죠? 이 주변이 여기가 한 6억 정도 뭐 그 정도 하니까 그 가격에 맞춰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 지금 이거 매매 가격이 15억, 16억이야. 아니, 뭐 흑석동에 이 고바위에 있는 게 15억, 16억이고 전세 가격이 뭐 한 5억, 6억이면 이건 뭐 전세 가격이 35%니까 이건 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가격이죠. 그죠? 올라갈 수가 없는 가격이죠. 내가 실제 거주하는 가치는 한 5억에서 6억인데 가격을 15억 주고 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내가 대출을 7, 8억 주고 사야 되는데 7, 8억 주면 내가 한 달에 월세 이자 갚는 게 5, 600을 내야 되는데
내가 5, 600을 내고 이걸 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설령 사더라도 내가 돈이 한 7, 8억 여윳돈이 있어. 전세 살고 여윳돈이 있어. 집을 안 사고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지금 뭐 안 나와도 3.9%, 저축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4.5%, 5%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재산을 불리는 게 낫지. 여기서 15억에서 이게 20억을 가겠어요. 25억을 가겠어요. 그죠? 어렵겠죠.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세가율은 서울에서 이런 전세가율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다니까. 이런 전세가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집값이 완전히 버블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억, 19억까지 갔네. 야, 세상에. 이거를 19억에 샀으니 참 이해할 수가 없죠. 6년차 아파트에 뭐 고바위 상권도 안 좋아. 여기 구도심이라. 뭐 주변에 상권이 뭐가 있어요. 이거 학원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단지 교통이 편하다. 9호선 타고 강남 출퇴근하기 좋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고수부지를 뭐 여기가 고수부지가 발달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버블의 시대를 거쳐왔다. 이런 걸 보고 버블을 찍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자, 6억일 때, 6억 7천일 때 45%예요. 이런 가격을 보면 도저히 이제 전세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한강 센트리빌. 이것도 17억 8천 찍었다가 13억 5천으로 조정받고, 크게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한 4억 정도 떨어져요. 자, 전세를 보니까, 전세는 한 7억 3천 정도. 자, 전세가도 7억 정도. 이거 전세가도 꽤 비쌌겠죠, 여기도. 뭐 평균 한 11억까지 갔네요. 한 10억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11억. 최고 전세 가격 비쌀 때는 13억. 이런 거는 뭐 많진 않으니까 특이한 경우고, 한 11억 정도. 이것도 한 4억 빠졌죠. 자, 이렇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 신길동 한번 찍어보시죠. 이런 또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한 7억 9천 정도 갔다가 한 1억 9천 정도 빠졌죠. 이제 강남보다는 좀 덜 빠지는 거죠. 근데 뭐 금액이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이잖아요. 5억이잖아. 그러면 자기 돈을 보태서 6억 5천에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세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세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세 대출 금액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6억이잖아요. 6억. 그죠? 6억 5천, 6억 정도. 자, 8억 5천 같은 게 한 2억 떨어졌다. 자,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전세가 매력이 있어지죠. 뭐 도저히 뭐 저 가격은 살 수가 없는 가격. 예전의 가격은 사봤자 먹을 게 없는 가격이라는 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을 한번 보시죠. 강남의 전세 가격이 얼마나 폭락을 했나. 자, 역시 한 18억 가던 게 현재는 한 14억에서 13억 정도, 15억, 한 3억 정도가 빠졌어요. 3억 정도가. 역시 여기도 한 12억 가던 게 한 10억 정도, 한 9억 5천에서 한 10억 5천 정도, 한 2억 정도 빠졌어요. 25평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많이 빠졌어요. 반포차이 여기 뭐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죠. 그죠? 옆에 뭐 9호선, 여기 뭐 이거 몇 호선이야? 7호선, 고속터미널, 백화점, 뭐 이만한 데가 없잖아요. 이만한 데 35평이 12억 5천이면 사는 거야. 전세로. 그죠? 학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세로 살면 되죠. 이걸 34억 주고 살 일이 없죠. 그죠? 전세가율이 36%인데 그냥 12억 5천 주고 5%더 올려주고 한 4년 살면 되잖아요. 이걸 뭐 34억 주고 사냐고. 자, 그래서 제가 강남은 더 떨어진다. 자, 강남은 개포동발 전세가 폭락으로 전반적으로 전세가 폭락은 이미 확산이 됐어요. 다 확산이 됐고 여기만 확산된 게 아니라 성파까지 다 확산이 됐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전 고점 대비 한 4, 5억씩 떨어지고 많게는 한 8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신규 입주 단지에는 한 8억씩 정도 떨어지고. 자, 보세요. 여기. 자, 원베일리. 여기 뭐 최고의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자, 여기 38억 가던 입주권이 30억에 던졌죠. 자신이 없는 거야. 입주할 때. 자신이 없는 거야.
자, 아크로 리버파크도 34평이 11억 9천. 그죠? 18억 가던 게 11억 9천. 한 6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13억 찍고 저는 더 찍었겠죠. 그죠? 23억을 찍었어요. 이건 얼마 떨어진 거야? 23억이면 그냥 한 10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아크로 리버파크도 전세 가격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꼭 얘들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사업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살진 않겠다. 무리해서 살진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세 사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에 또 금매 나오고 뭐 송파에 다른 데 금매 나오면 또 그걸 사러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세 매수세도 빠지는 거야.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25평이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잠실 고독 한번 보시죠. 잠실 고독. 자, 잠실도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여기 뭐 최고가가 얼마 찍었을까요? 전세가. 자, 여기도 최고가가 한 11억 5천, 한 2억 5천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급매물이 나왔죠. 급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잠실이나 여기 헬리오시티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 여기 투자해서 강남 돈 벌어서 강남 들어가려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 2억씩 역전세를 만나니까 금매물들이 그나마 많이 나와서 그게 거래가 된 거예요. 자, 전세도 9억 10억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도 잠실 AS 여기는 이제 9억을 찍고 있네요. 아예 9억 8억 9천 많이 떨어졌죠. 전세 가격이 전세가 한 11억 2천 정도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매매는 20억 5천, 전세는 9억 정도. 전세가율 44%. 여기는 뭐 전세가율이 굉장히 붙었어요. 한 뭐 77%까지 붙었어요. 근데 현재 전세가율 44%.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고 매매 가격이 붙을 때 매수세가 붙는 거야. 그리고 갭 투자들도 들어오고 이 잠실의 아파트의 특성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더 떨어진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남 같은데 반포 같은데 지금 30억 하잖아요. 만약 그게 20억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20억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 20억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한 12억, 13억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20억에 사시는 분들 이거 금매라고 지금 막 사시는 거 아니야. 여기 26억 여기에 비해서는 싸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이 전 고점을 보고 이 고점에서 거래 3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시는데 이게 고점인 거야 이제. 이분들은 이게 고점이다. 이분들은 이거 지금 이 가격에 사가지고 23억, 25억에 팔아야 조금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격에 가겠냐고. 2030년도까지 그 가격에 가겠냐고. 못 가겠죠? 이 전세가율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계속해서 설명했던 거니까. 자, 헬리오시티 한번 보시죠. 자,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그 전세 가격도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죠? 아까 봤죠? 반포 같은데 한 12억, 13억. 여기는 한 10억. 정주 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헬리오시티는 더 좀 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헬리오시티 보시죠. 역시 한 7억 5천, 뭐 8억 정도. 그 정도 가죠. 저쪽이 잠실이 한 10억 가니까 한 2억 정도는 떨어지겠죠. 자, 여기 전세가율이 얼마 갔냐면 최고점이 11억까지 갔어요. 여기도 11억 한 6천. 그러니까 여기도 한 3억 떨어졌죠. 여기도 갭 투자하신 분들이 급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쏟아진 거예요. 급매물들이. 매매가 그래서 쏟아졌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많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잠실이 한 9억에서 10억. 자, 여기가 한 8억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고독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고독이 한 7억 정도 하겠죠. 고독도 이게 난리가 났죠. 여기도 요번에 이제 뭐 금매라고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보시면 최근에 좀 거래가 됐잖아요. 그죠? 7억 5천, 뭐 18억 9천, 뭐 이거 이제 고점을 19억까지 고점을 찍고, 이거는 19억까지 뭐 줄 아파트가 아닌데 이렇게 샀는데, 자, 이렇게 13억대에 이제 뭐 한 6억 정도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고, 이 전세 가격을 보세요. 전세가 한 6억 8천 정도.
그죠? 헬리오시티보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낮죠. 6억 8천 정도. 이거 전세가 고점이 전세는 한 8억 9천 정도. 이것도 한 2억 정도 떨어졌네요. 2억 정도. 2억에서 한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전세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전세가율을 보라고. 47%잖아. 그죠? 47%야. 이게 올라가겠냐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6억 8천에 살고 있는데 이걸 14억에 사시겠냐고. 안 살겠죠? 안 사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9억 9천 7백을 찍었네요. 최저가를 찍었어요. 이거 최고가 대비 이거 뭐 한 4억 떨어졌죠? 4억 떨어지고 전세를 보시죠. 전세도 한 5억 정도, 전세가율 50% 정도, 자, 전세도 한 1억 8천 정도 떨어졌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잡아당기고 있다.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데도. 갭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빼주니까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는 전세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월세 손님이 많아졌다. 자, 그런 점이 그동안 그 갭 투자로 집을 사신 분들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 점에서 올해하고 내년은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서울시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